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고 둘 중에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 정기가. 큰 아들이 과묵하고 말이 없다면 우리 작은 아들은 굉장히 살갑고 저한테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3월 달에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16년도 3월 초에 그때 아들이 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가 아프다고, 이빨이 아파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엄마 사랑니 발치를 하면은 편하다고 행복하니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니 발치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여기 한양대 병원을 예약을 해 놓을 테니까 휴가 나와서 하면 어떻겠냐.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했죠. 3월 달에가 그 연대 전술 훈련, 그 이사단의 연대 전술 훈련 기간이라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휴가를 잡아놨었어요.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정기가. 근데 엄마 지금 일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엄마 그럼 애들하고 바쁘겠네 이제 얘가 하면서, 그러고 저하고는 끊었어요, 전화를. 그리고 나서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게 토요일이었다면 일요일, 월요일 날 군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행복한이라고 하면서 전화 왔는데 정기가 몸이 안 좋아서 군병원으로 갑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이러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지금 가봐야 할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실 상황은 아니고 자기네가 가서 받고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8시 반경에 군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11시 좀 넘어서 우리 남편한테 연락 왔어요. 그때는 오셔야 된다고, 군병원에서 안 되니까 그럼 헬기 띄워라 뭐 띄워라 막 그러면 난리쳤는데 그 춘천 한림대 병원으로 군병원에서 이송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그때 가니까 1시 몇 분인지 2시 3시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도착하니까 애는 이렇게 해서 그 응급실에서 이러고 있고, 도착하니까 빨리 가서 사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압이 너무 높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인부터 하라고. 그때는 경황 없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응급 상황이네. 8시 반에 이송시키면서 11시 몇 분에 우리 가족한테 연락해놓고 그 급한 애를 갖다가 우리가 도착했을 때 2시 반에서 3시 그 정도였던데 그때 사인을 해야만 수술을 한다고 하니 급한 사람은 다 죽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제가 참 무능한 부모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 떠나보내고 2018년도 5월 달에 SBS 끝까지 판다 기자팀이 저희 아이 사건 그 기록지, 의무 기록지를 가지고 가셔서 서울대학교 유성호 박사님, 법의학자시죠. 그 분이 언론에 나와서 그 기록지를 가지고 이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지 않았냐. 이때 적절한 조치만 해줬어도 얘는 충분히 지금 자기 생활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눈이 뒤집어졌죠. 저는 그 이전까지도 우리 아이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그걸 몰랐고, 저는 그 훈련병 사망 사건이 나왔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 제가 우리 아이와 비슷한 왜 군에서 아팠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되게 정기도 골든타임을 다 놓쳤잖아요, 몇 채를.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정기를 잃어보냈는데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제가 의료를 바꾸고 싶고 응급 헬기 우송 119 구급차 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길바닥에 다니면서 해서 바꿨다고 그러고, 군도 막 그때 대대적으로 국방개혁 2.0에 응급 헬기 이송 이런 거를 떠들어댔는데 그 훈련병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 게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만났을 때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우리 정기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와 같은 일이 재발이 방지되는 것이 우리 아이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거로 훈련병이 사망하게 됐잖아요. 그 분명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나 책임이 있거든요. 생명이 그냥 죽진 않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만 이 같은 일들이 반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그전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군이 일어났을 때 꼬리 자르듯이 밑에서 하다 보니까 덮고 그래서 이렇게 군 사건들의 군이 신뢰를 못 받고 유족들은 늘 불만에 쌓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확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고 부대에서 왔을 때 더 좀 신중하게 바라봐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이 군에서 그랬거든요. 그때도 16년도에 막 남북이 막 미사일 쏘고 전쟁 일촉즉발이라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완전군장하고 잔대요. 엄마 밤에 여긴 진짜 무섭다고 완전군장하고 자 엄마 막 그러면서 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기야 지휘관들 지시 잘 따르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상병 사건 나오는 그 절차를 보면 이제 군에 보내는 부모들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지휘관들 얘기 믿어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국가 의무 따르게 보내는 부모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서 자식을 보내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 아닙니까? 20년도 9월 28일 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저희가 낸 그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해주고 사명이 아니라 이영이 맞다라는 결정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했죠. 왜냐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잖아요.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규명을 해줬는데 국방부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 국군통수권장의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이 결정서를 국방부가 기각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군에서 제대로 못 해주니까 어쨌든 내부에서 그런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 내부 기관에서 저도 진상규명에서 해준 거를 국방부가 또 안 받아들이고 기각시키고 그 사이에서 저는 그 싸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족의 말을 믿고 피해자 측에 서서 그거를 바라봐주고 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지금 사망 사건은 일어나는 유족들 만나보면 또 군을 신뢰를 못하니까 그 지점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기관이 외부로 있다는 것은 유족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든든한 일이죠. 이 아픔의 연결고리는 국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